올 시즌만큼은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쭉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무리라는 게 구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원중 선수가 개막 후 석 달을 잘하다가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어요. 6월이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 1년 내내 잘하는 마무리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전성기 오승환 선수나 그랬지, 지금 뭐 리그에 있는 날고기는 마무리들도 지금 다 지금 뭐 헤매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부터가 박영현, 조병현 선수를 털어버렸잖아요. 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입니다. 6월 14일 SSG전이고요. 4대2로 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가 빠지고 잇몸도 헐고 지금 임플란트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3연승을 하고 있고 오늘 승리를 하면서 37승 3무 29패 플러스 8까지 다시 벌렸습니다. 그래서 될까 싶었는데 다시 플러스 10이라는 두 자릿수 승패 마진이 다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은 진짜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버티고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제 비도 오고 행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죠.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오늘 경기는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리 공식이 또 성립을 했어요. 어떻게 된 모양인지. 그래서 선발 간보아 선수의 호투, 또 김민성 선수의 홈런으로 인한 선취점, 그리고 또 두 베테랑 전준우, 김민성 선수의 도망가는 점수들, 그리고 불펜 필승주인 최준용, 정철원 선수 잘 던졌고 김원중 선수도 약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막아주면서 세이브를 거뒀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 그 승리 공식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경기였고, 오늘 1회 초에 김광현 선수 공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늘 또 추신수 선수의 은퇴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 날이 날인 만큼 김광현 선수가 무슨 1회 악무가 던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민성 선수의 홈런이 2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이 선취 홈런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도 결국 2점을 냈는데 연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위였거든요. 김광현 선수도 또 열흘 정도 쉬고 나와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홈런으로 맨 처음에 선취 득점을 한 것이 오늘 경기를 좀 이길 수 있었던 큰 기점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경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순서를 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썸네일에도 제가 김원중 선수를 넣어놨듯이 오늘 경기를 보고 좀 김원중 선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불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7-8-9를 우리 팀의 필승조인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 이렇게 막았고 3이닝 1실점을 했는데, 일단은 최준용 선수가 6월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기록을 보면은 6월 성적만 떼서 보면은 6월 동안 7경기 나와가지고 7.1이닝 6홀드 1안타 1홈런 1볼넷 6삼진. 그러니까 7.1이닝 동안 안타를 한 개만 맞았습니다. 홈런 한 개 맞고, 그래서 평균 자책이 1.23이고 WHIP가 0.27, 피안타율이 4푼 1위, 피출루율이 8푼, POPS가 0.247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넷 한 개, 홈런 한 개 맞은 게 다란 얘기예요. 7.1이닝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워낙에 지금 페이스가 좋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정철원 선수도 6월 들어서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5월도 괜찮았고요. 5월도 2.9 정도 평균 자책이 됐고, 6월도 5경기 동안 5.1이닝 2홀드 4안타 2루타 1개 1볼넷 6삼진, 평균 자책 3.38, WHIP 0.94, 피안타율 2할, 피출루 2할 10분 3리, POPS가 0.523이에요. 그래서 최준영 선수가 지금 너무 좋은 거지, 정철원 선수도 충분히 뭐 준수하고도 차고 넘치죠. 또 WHIP가 1.0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김원중 선수는 6월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6월 동안 6경기 나와가지고 6.0이닝 1승 1패 3세이브 6안타 2루타 2개 허용, 3루타 1개 허용, 3보이는 6삼진, 평균 자책이 4.50이고요. 그리고 WHP가 1.50, 피안타를 2할 오픈, 피출루에 3할 3분 3리, POPS가 0.75예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김원중 선수가 6월 들어 수치가 조금 아쉬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무리를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저는 시기상조고 뭐 올 시즌 동안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그 오늘 경기의 세이브가 굉장히 좀 행운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일단은 9회 초에 무사 1루에 도망 찬스가 있었습니다. 4대1에서. 근데 이 한태양 선수가 SG 벤치에 피치아웃에 걸리면서 좀 허망하게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9회 말에 조금 쉽지 않겠다. 왜냐면은 여기서 한 점만 도망갔으면 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우리도 결국 도망을 또 못 가다 보니까 조금 불안했죠. 8회 초에 2점 내고 더 도망갔으면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4대1에서 석점차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선두타자 박성환의 보이넷 오태곤 2루타로 무사 2, 3루에 굉장히 큰 위기를 깔아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석점차인데 이렇게 무사 2, 3루다. 그리고 타순이 이제 8, 9, 1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불안한 상태다. 조영우 선수군요. 그러니까 7, 8, 9로 가고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상위 타순에 연결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무사히 3루에서 조영우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냈고, 그 다음에 정준재 선수의 1루 땅 보일 때 여기서 이제 주루 실수가 나오면서 조금은 허망하게 세이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망하다는 게 약간 물음표가 뜨는 상황, 우리가 이겨서 좋긴 한데 2루 주자 오태권 선수가 그 2루 3루 간에 오버런이 되면서 런다운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오태권 선수가 결국 아웃을 당하면서 한 점이 실점이 되고, 그 뒤에 세 번째 아웃이 잡히면서 경기가 종료가 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실 흔치 않죠. 뭐 끝내기 런다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태권 선수는 오늘 공격에서도 사실은 좀 우리 팀을 좀 도와준 것 같고요. 이런 주루에서도 결국 끝내기 아웃을 당해준 셈이 됐는데, 좀 오늘 김원중 선수가 또 생일인데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의 세이브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행운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본인의 힘으로 무사히 3루에서 삼진 잡았고, 그 다음에 또 1루 땅볼을 끌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러고 2사 2, 3루에서 석정우 선수 타석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대타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자기 힘으로 투아웃은 잡은 거고, 마지막 아웃은 본인의 능력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행운이 겹치면서 이렇게 잡아낸 거기 때문에 오늘 세이브를 평가 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유행과 같이 어쩌라고 막았자네가 유행인데 오늘도 결국 막기는 막았어요. 그렇고 저는 김원중 선수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마무리 교체는 뭐 생각을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최준용 마무리 카드를 22년에 써봤어요. 김원중 선수가 부상 공백일 때 이제 마무리로 가봤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최준용 선수가 6월에 성적하고 9위만 보면은 당연히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일단 당연한 것이 최준용 선수는 5월 중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체력이 100%인 상태다 보니까 좋은 공을 던지고 있는데, 근데 최준용 선수는 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죠. 고질적인 스태미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좀 좋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최준용 선수가 항상 이런 체력이 좋고 무리가 없을 때는 진짜 좋은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KBO 직구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 다만 이 최고의 직구를 뿌릴 수 있는 그 이닝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수술 복귀 후 첫 시즌인데 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게, 원래도 스태미너가 안 좋은 선수를 작년 5월인가? 그때 수술을 했잖아요. 작년 8월인가 5월인가? 네, 아무튼 수술을 작년에 한 선수를 이렇게 많이 쓰다가는 굉장히 좀 안 되는 사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고 나서 거의 이 선수가 수술을 했던 선수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7일부터 이제 등판을 시작했는데 벌써 13경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3경기를 나왔으니까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닝도 벌써 14이닝을 던졌거든요.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좀 겁나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껴서 써야 되는 선수라는 생각인데, 이게 정은수 선수가 조금 지쳐가는 타이밍에서 이 최준용 선수가 올라오면서 그 정은수 선수가 진짜 때워주던 이닝을 이제 최준용 선수가 좀 그 나눠서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구승민 선수가 조금 이 이닝을 거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던지다가는 최준용 선수가 지금 같은 공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장담은 솔직히 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불안한데, 일단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라는 게 일단 구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일반 팬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마무리라는 자리가 주는 압박감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리라고 모든 불펜 투수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마무리라는 게 구위만 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셋업에 있다가 마무리로 가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에서 어찌됐건 6시즌째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된 김원중 선수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좀 도박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 시즌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작년 계약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팀의 마무리 잔혹사를 생각해보면 김원중 선수가 프랜차이즈 최고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이브가 시즌 17세이브였는데 벌써 통산 149세이브예요. 그러니까 한 세이브만 하면 통산 150세이브라는 또 의미 있는 이정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많은 이정표를 지금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계약 기간이 지금 4년인데 4년 동안 내내 마무리를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 김원중 선수가 지금 만 32세 시즌을 치르고 있고 32, 34, 34, 35니까 과연 뭐 마지막 해인 35세 시즌까지 마무리를 할 만한 그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또 나이 먹고 잘하는 선수가 워낙 많으니까 알 수 없지만 뭐
그 뒤는 뭐 최준용 선수가 더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올 시즌만큼은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쭉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무리라는 게 구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원중 선수가 개막 후 석 달을 잘하다가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어요. 6월이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 1년 내내 잘하는 마무리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전성기 오승환 선수나 그랬지 지금 뭐 리그에 있는 날고 있는 마무리들도 지금 다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부터가 박영현, 조병헌 선수를 털어버렸잖아요. 어제 아래, 어제 또 오늘 이렇게 털어버렸듯이 아무리 좋은 마무리도 그 시즌 중에 분명히 이렇게 틀리는 시기가 있고 또 부진하는 시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팀이 어찌됐건 지금 잘 이기고 있기 때문에 큰 대원칙이 저는 야구를 볼 때 일단 팀이 이기고 있으면은 좀 짜잘한 부분들은 안 건들고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스포츠가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유기적인 스포츠라 가지고 좀 팀이라는 이 하나의 덩어리가 있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조그만 것을 건들면, 그러니까 선수 한두 명을 약간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게 팀이라는 큰 덩어리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앞에 마무리로 가기 전에 막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마무리 앞에 가장 강한 타자들이 나올 때 막아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최준용 선수가 가장 강한 타자들을 결국 상대를 한 셈이거든요. 7회 타자들을 보면은 최준용 선수가 8, 9, 1번을 상대를 했는데, 물론 이제 가장 강한 타순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만약에 8, 9번 중에 한 명을 출루시키면 1, 2번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막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준용 선수, 물론 김원중 선수의 투구를 보고 있으면 쌉답한 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무리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롯데는 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교체는 그냥 조금 걱정이 되셔도 그냥 좀 신뢰를 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작년에도 커리어 하이 시즌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상반기에는.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쭉 잘하다가 7월에 와르륵 무너졌어요. 작년 시즌을 보면은 평균 자책만 보면은 3월에 2.70, 4월에 3.00, 5월에 2.89, 6월에 1.50, 7월에 11.05, 이때 5연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힘들었고, 저도 사실은 상 선수의 그때 슈퍼 세이브가 없었다면 굉장히 좀 김원중 선수가 멘탈적으로 되게 데미지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겨냈고, 그 뒤에 8월에 1.05, 9월에 4.26, 10월에 한 경기지만 0 이렇게 하면서 시즌을 무난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6월인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좀 작년보다 또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빨리 왔나 싶기도 해요. 최근에 김원중 선수의 모습은 근데 분명히 불안한 건 맞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그 두산전부터 김동엽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수비의 도움으로 좀 탈출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고, 또 오늘 실점으로 또 2경기 연속 실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지금 좀 불안한 어려운 시기에 들어온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6경기에서 3경기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마무리를 시즌에서 바꾼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좀 적절한 상황에는 최준용 선수나 정철원 선수가 대타 마무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지금 3연승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연투에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김원중 선수가 쉬어야 되는 날이라면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에도 김원중 선수가 연투에 걸려가지고 김상수 선수가 마무리를 한 적이 하루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약간 조정을 해준다면은 김원중 선수가 또 흔들리는 시기를 잘 보내고 페이스를 찾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마무리라는 자리가 갑자기 그 좋은 공을 던지는 셋업맨이나 불펜 투수한테 너 마무리하라고 해서 갑자기 다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런 심적인 부담을 더 많이 받는 롯데 마무리란 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승리 공식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간보아 선수가 오늘도 좋은 투구했어요. 6이닝 2실점, 7피안타 1보이넷, 6삼진, 투구수 99개인데 오늘은 보이넷은 1개밖에 없어 지금 피안타가 7개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난세의 영웅이죠. 불펜 선발진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간보아 선수가 그야말로 팀을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선수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데뷔전 2회 이후에 3연승을 하면서 시즌 3승 2패를 벌써 거두게 되었고, 5회 말 말고는 오늘 경기 3자범퇴가 없었고 계속 주자를 내보내고, 특히 무사에 보낸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불구하고 1실점으로 묶어내면서 역시 삼진 능력이 있는 투수의 힘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1회 말에 무사일루, 2회 말에 무사일루, 3회 말에 1사일루가 있었는데 이때는 다 무시점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4회 말에 무사 1, 2루가 있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위기였는데 박수환 선수 투수 땅볼로 1사 2, 3루 또 위기가 이어지죠. 번트가 된 상황인데 번트같이 된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한 점만 주고 막았어요. 오태곤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한 점 그리고 이어지는 2사 3루에서 조용호한테 보이는 김찬일 선수가 유격수 땅볼 잡으면서 추가 실점이 없이 이제 탈출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회 말에 3자 범퇴로 막으면서 본인의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6회 초에 또 팀이 한 점을 또 도망을 가주면서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게 2회에 선취 득점을 하고 4회에 동점을 내줬는데 5회 말에 막아내니까 6회 초에 또 전준우 선수가 도망간 점수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되는 야구 잘하는 야구 승리 공식대로 가는 야구가 딱 된 거죠. 그리고 6회 말에도 1사 2루의 위기가 있었고 이것이 1사 1, 3루 위기까지 몰렸습니다만은 또 오태곤 선수를 포수 땅볼 그리고 조용우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오늘 또 오태곤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좀 롯데 도우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오태곤 선수를 잘 막아내면서 우리가 또 경기를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아무튼 간보아 선수가 오늘 또 좋은 투구를 해주면서 팀을 연승으로도 이끌었고 진짜 중간에 이렇게 데려온 선수가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팀 역사상에서 대체 외국인으로 와가지고 이 정도로 잘하는 사례가 위커슨 선수 재작년 위커슨 선수 그 다음에 재재작년에 스트레일리 선수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조금 또 스트레일리 선수는 그래도 또 앞에 왔던 선수고요. 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간보아 선수가 또 팀이 진짜 선발진이 붕괴가는 상황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닝을 많이 먹어주고 한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닝 와가지고 지금 4.2이닝 던지고 그 뒤로는 7이닝, 6.2이닝, 6이닝 이렇게 긴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는데 더 바랄 게 없죠. 특히 이번 주는 주 2회 등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2이닝, 6이닝 먹어주면서 이번 주만 12.2이닝을 먹어주는 아주 훌륭한 모습. 이제 이번 주는 주 2회가 아니죠. 네, 제가 그 좀 정신이 없습니다. 6월 8일이니까 일요일에 나오고 토요일에 나왔는데 이게 최근 그걸로 보면 3일, 8일, 14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11일 동안 3승을 거둔 셈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팀의 상승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 단연 역시 간보아 선수다. 레이디스 선수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선취점은 2회 초에 김민성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오늘 경기에는 베테랑들이 이끌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전준우, 김민성 선수가 각각 2안타 2타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에 선봉에 섰습니다. 또 다른 베테랑이 정훈 선수는 4타수 1안타로 잘하지도 못했고 못하지도 못했고 마지막 9회 초에 친 안타가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도망을 못 가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또 베테랑 선수들이 좀 팀을 잘 이끌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김민성 선수가 올라오고 나서 또 팀이 좀 상승세인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에 콜업이 됐거든요. 김민성 선수가. 그리고 정보근 선수하고 이제 비슷한 타이밍에 올라와서 정보근 선수가 6월 8일부터 선발 출장을 했고 김민성 선수도 6월 10일부터 했는데 어찌됐건 이거 우연인지 아니면 두 선수의 역할이 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지만 어찌됐건 결국은 두 선수가 내야에서 그리고 포수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팀의 안정성이 강해진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그리고 시즌 초에도 이 김민성 선수가 진짜 팀이 어려울 때 올라와가지고 좀 수비가 진짜 우르르 쾅쾅 진짜 환장잔치일 때 올라와가지고 내야 수비를 전체적으로 안정을 시켜줬잖아요. 시즌 초반에도.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 김민성 선수가 성적도 성적인데 좀 더 가은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팀의 좀 전반적인 그 안정을 주는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번은 우연할 수 있는데 지금 김민성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번째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팀에 진짜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훌륭한 김민성 선수가 되겠고 그 김민성 선수를 흔히들의 친구를 웃기라고 많이 부르죠. 웃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는 시즌 초에도 얘기했지만 웃기가 아니고 사직 빅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김민성 선수 데뷔 시즌에 그때 한창 빅뱅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직 빅뱅이라고 오피셜하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웃기는 약간 너무 좀 유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꿋꿋하게 사직 빅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지만 이건 제 이미지 속에는 김민성 선수가 아직도 어릴 때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사직 빅뱅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옛날 기사가 나와요. 기사가 오래돼가지고 눌러도 들어가시지 않는데 지금 2009년 7월 13일자 동아일보 보면은 베이스볼 피플 외모 돼지 실력 돼지 롯데의 빅뱅 이런 얘기 있고 이 인터뷰 롯데의 빅뱅 김민성 근성 있다는 말 듣고 싶다. 2009년이면 16년 전인데 진짜 이렇게 불렀어요. 야구 오래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좀 김민성 선수가 돌아오고 또 우리 팀에서 이렇게 1군에서 계속 나오는 걸 보고 되게 좀 뭉클했어요.
마치 저의 고등학생 시절이 돌아온 느낌? 그러니까 우리 팀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선수였어가지고 되게 좀 뭉클했는데 잘해줘가지고 너무 좀 마음이 좋습니다. 진짜 든든한 또 베테랑 역할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준우 선수도 오늘 진짜 뭐 2타점 2안타 2타점 올리면서 너무나 잘해줬고, 또 도망가는 점수가 6회 초 1점 제역전, 8회 초에 이득점 도망 성공을 했는데 제역전 나는 이 타점을 전준우 선수가 2사 후에도 올려주면서 점수를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게 시즌 초반에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진짜 귀신같이 지금 성적 페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결국은 진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고. 지금 타율이 2할 9푼 6리, 출루율 3할 10푼 5리, 오페이스가 0.829. 그러니까 슬래시 라인이 어느샌가 지금 3, 4, 5까지 몰라도 3, 4, 4 가까이 가서 장타율 4할 4푼 4리거든요. 그리고 6홈런 74타점, 74안타 43타점, 32득점. 그러니까 타격 전 부분에 지금 탑10 안팎에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86년생의 선수가 이 정도의 활약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더 대단한 거는 외야 수비를 거의 보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시즌 초반에는 너무 타격도 너무 안 좋아하고 수비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전준우 선수도 나이를 속일 수가 없구나, 진짜 이제 좀 지명타자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좀 그 자리를 물려주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된 것인가라고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근데 진짜 믿을 수 없는 회춘이에요 이거는. 여름이 되면서 오히려 더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선수다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팀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베테랑 선수, 특히 주장 최고령 주장 선수가 이렇게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8회 초에도 이득점을 냈는데 이때도 김동혁이 안타, 손호영의 포수 땅볼 2사 1루, 고승민 자익수 플라이로 2사 1루, 레이에스 안타 2사 1-3루에서 마무리 조병헌 선수가 올랐는데 이때 우리 베테랑 형님들 두 분이 전준우의 적시타, 김민성의 적시타 나오면서 4대1로 경기를 벌리면서 오늘 경기의 승기를 대폭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이빨이 다 무너지고 잇몸도 지금 헐어가지고 진짜 임플란트로 야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3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야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 선수들 달리 할 말이 없네요. 또 우리 감독님이나 또 최고인 것 같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지금 버텨내고 있는가, 불가사의할 정도예요. 진짜로 불가사의할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근 선수가 올라오고 나가지고 5경기에 선발로 나왔는데 4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팀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정보근 선수가 마침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보근 효과인지는 뭐 알 수가 없겠지만, 이게 팀 성적이 내려가기 전에 좋다가 정보근 선수가 내려가고 또 안 좋다가 정보근 선수가 다시 올라오고 좋으니까 이게 뭐 우연이든 뭐든 팀 성적이 나오니까 뭐 아예 연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민성 선수가 올라오고 내려오는 것도 지금 괴를 같이 하면서 이 두 선수가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굉장히 크다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고 5경기의 성적이 지금 이런데 두산전 4대 2승, 6월 10일 KT전 3월 12 3대 12패, 6월 11일 KT전 4대 3승, 6월 12일 KT전 12대 7승, 6월 14일 SSG전 4대 2승인데 KT전은 박세영 선수가 너무 두드리 맞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쓸 도리가 없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 5경기가 전부 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진짜 낙담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런 경기들을 지금 잡아내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팀 전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불펜진 상황을 보면은 오늘 3명을 썼죠. 그래서 6월 14일이고 내일이 6월 15일인데 일단은 구승민 선수, 윤성민 선수가 올라왔는데 구승민 선수는 6월 7일에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네, 6월 7일에 퓨처스 13개 던지고 지금 뭐 일주일 넘게 개점 휴업 상태인데, 뭐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이 일단 확정적이어가지고 우천 취소가 되면 제일 좋고요. 네, 날씨를 보면은 지금 문학구장 날씨인데 SSG 랜더스필드 그 18시부터 강수확률 60%, 22시에 100%예요. 그러면 이게 5시 게임이니까 시작하고 중간에 이게 좀 콜드 같이 될지 아니면 녹게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우리로서는 제일 좋은 거는 비가 조금 더 빨리 와가지고 아예 시작을 못하고 취소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선발 매치업이 이민석 선수 대 에버슨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맞대기를 했을 때 이민석 선수가 판전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앤더슨 선수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상대고 이민석 선수는 아무래도 좀 더 도전자의 입장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특히 우리가 필승조를 오늘 다 썼기 때문에, 물론 그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 선수가 전부 다 12 던지고 13일 쉬고 14일에 던져가지고 상황이 되면 등판을 시키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이런 연투하고 쉬고 던지고
또 연투를 간다는 게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경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구승민 만약에 경기를 했는데 초반이 조금 어렵게 가면은 내일은 약간 좀 편하게 가는 운영도 사실 필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승민 선수라든지 홍민기 선수라든지 지금 일주일 넘게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로 최대한 많은 이닝을 메꾸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경기가 어려워진다면. 그리고 홍재영 선수도 11일에 나오고 지금 살이 쉬었기 때문에 이런 좀 운영을 하면 좋고, 윤성민 선수가 12일에 28개 던지고 지금 이틀을 쉬고 내일이 3일째인데 경기가 좀 여유가 생긴다면 윤성민 선수도 사실은 좀 마음이 편한 상황에서 1군 등판 기회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12일에 공을 적잖이 던지긴 했지만 등판 기회라는 게 특히 뭐 부담 없는 상황에서 올려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감독님이 그런 상황이면 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기게 된다면은 뭐 필승조를 좀 더 무리를 시킬 수밖에 없겠고, 정은철 선수가 그래도 이틀 쉬었으니까, 그리고 그 10일에 5개 던지고 그 앞에 4일 쉬고 했으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많은 휴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승조를 풀가동을 해야 되겠으나 이기는 상황이 온다면, 근데 경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윤성빈, 구승민, 홍민기 이 선수들로 좀 많은 이닝을 채워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뭐 김광현 선수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일단 비가 오기를 가장 바라보고요. 안 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에고 롯데야였고요. 참 고난의 한 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같이 비도 때 딱 오고 기적같이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강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게 진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대단한 것 같고, 팬으로서는 진짜 뭔가 미시적인 요소도 다 동원해보고, 진짜 저도 그 위기 상황 때 일부러 눈이라도 감아보고 뭐 진짜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응원을 하면은 좋은 성적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뭐 팬이기도 하고 방송을 하면서도 힘든 게, 이런 진짜 많이 못했을 때 어디까지 좀 그 비판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잘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실패의 경험이 반복이 돼가지고 검증이 되는데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면은 조금 싫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보고 있으면 너무 깝깝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진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저도 뭐 가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목표를 10,000명으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새 9,160명 정도 가가지고 또 구독자 10,000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10,000명을 달성을 하면은 제가 뭐 기념 라이브라든가 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사랑에 힘입어가지고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사랑과 애청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에고 롯데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